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계약한 요소 18,700톤이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국내 사용량의 두세 달치에 해당하는 물량인 만큼 요소수 품귀 대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 종업원과 같은 취업자 수가 21만 명 감소할 전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현재 고용시장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한숨을 좀 돌리게 된 것 같은데 박사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게 요소 수가 아니라 요소잖아요. 네. 그럼 이걸 요소수로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가 받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하여튼 아주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단 우리가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빠르면 이달 말 또는 12월 달에 그야말로 요소수 블랙아웃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었는데 오늘 아침 지금 막 들려온 소식, 그러니까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지금 중국에 묶여있는 이 요소 1만 8,700톤, 이것이 중국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곧 들어온다.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요소, 우선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혼선이 없는데요. 우리가 자동차에 직접 집어넣는 것은 요소수입니다. 그리고 물로 된 것이죠. 요소라는 이 원재료를 물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 1톤의 분량을 가지고 물에 타면 현재 농도가 약 31%에서 33% 정도 되기 때문에 3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8,700톤의 요소가 들어온다 이러면 이를 3으로 곱한 약 5만 4천 톤 정도의 요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지금 소요하는 게 약 900톤 정도의 요소수를 자동차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900톤을 한 달로 치면 2만 7천 톤이에요. 아까 5만 한 4천 톤 정도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달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 분량.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정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약 한 2달 반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상당 기간 넘기게 됐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제2의, 제3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잘하면 큰 대란 없이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럼 어느 정도 걸리느냐. 지금 통관 절차가 원래 약 한 국내 중국에서 보내는 거, 또 한국에서 들어와서 수입 검사하는 거. 근데 이걸 전부 지금 간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중국서 프로만 준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2, 3일 내에 바로 롯데 정밀화학 등을 비롯한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공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요소수를 만들어내는데 현재 요소를 가지고 요소수로 만들어내는 그 공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르면 일주일 내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블랙아웃 당장에 당면한 위기는 큰 고비를 넘었다. 근데 문제는 그건 넘었다고 해서 2달 반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대목이 앞으로 풀어야 될 아주 중차대한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번에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는 기존 계약 물량인데요. 이후에도 이 요소 수입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이제 외교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1단계, 그러니까 수출 전 사전 조사 검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중국에서 이 수출 전 검사 제도가 도입된 게 10월 15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 계약한 물량, 이것은 정부 조처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래 통관시켜주는 게 원칙인데 중국에서 차일피일 미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 물량이 조만간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1차적인 숨통은 트였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18,700톤으로 중국의 수출 사전검사 도입 전에 기계약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1년에 연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약 55만 톤 정도의 요소수 기준으로요. 이것을 수입해오고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수입도 어떻게 되느냐. 사실 국제통상관례로
놓고 보면 우리가 55만 톤이나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이 갑자기 자기들의 규정 하나 바꿔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검사해서 보낸다, 지금부터 보내지 않는다. 이게 사실 WTO 규정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중국의 수출 검사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역량을 총 발휘해야 될 때고 사실 지금부터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비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느냐 그런 어떤 중대한 갈림길이고요. 또 하나 중국과의 외교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외교적 가늠자, 외교적 지렛대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호주라든지 베트남 또 미국 유럽으로부터 긴급 도입하고 있는 이 대목에도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여유분의 이 요소수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우리나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자체 생산을 통해서 이 요소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한숨 돌렸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예. 주셨고요. 요소수 관련 상황 먼저 살펴봤고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이 늘어나면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낙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SNS에 별도로 올린 자료, 지금 취업자 보도 자료 직후에 SNS에 올린 자료를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020년 2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당시 그때로부터 쭉 취업자가 줄었었는데 그 줄었던 취업자 수가 이제 거의 99.9%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총량 면에서는 거의 다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달에도 60만이 넘고 두 달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만 명이 넘었고요. 예. 개월 수로 보면 지금 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팬데믹 때 좀 줄어들었던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속도로 늘어나면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대란은 일단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예. 코로나 이전과 숫자는 비슷해졌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우선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또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은 있는 자영업자가 예. 대폭 줄어들었고 네. 또 30대의 그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연령별로 보면 60대 등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알맹이 있는 산업 연관 효과가 더 높은 일자리냐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 여파로 2025년까지는 단순 노무 일자리가 21만 개 감소할 거다 그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시사하는 바가 큰 보고서인데요. KDI 한국개발원 보고서입니다. 지금 그냥 머리를 크게 쓰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의하지 않고 몸으로 때운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좀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단순 노무인데 네. 단순 노무 일자리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보고서예요. 우리가 예측은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계량 분석 시뮬레이션으로 통해서 약 25만 명이 줄어든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상황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도 이 상황에 맞춰야 될 거고 정부나 기업도 이러한 고용 패턴 변화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KDI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사람이 만나서 면대면으로 하는 서비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코로나가 당장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술의 지금 방향이 이 면대면 서비스, 만나서 하는 서비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에서의 종업원이라든지 예. 또 음식점에서 그 돈 계산하는 거, 주문 받아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일자리는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종업원들이 직접 주문 받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 통해서 이렇게 주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면 노동 구조가 급변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좀 대책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KDI의 전망을 보면요. 이 산업 환경 변화, 코로나 때문에 크게 업종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데 KDI는 한마디로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재택근무를 유연하게 많이 할 수 있었느냐. 그 직종의 고용은 늘 것이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던 업종. 그것은 앞으로 급격하게 지금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 고용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개인적으로도 단순하게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자리 갖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특성을 키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고용 통계를 취업률을 높이고 또 총량적인 이 실업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용의 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좀 더 주는, 또 아울러서 대학 교육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육에도 좀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변화에 맞는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 텐데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한마디로 가상화폐, 이더리움,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왜 그러면 살려고 하느냐, 이 대목입니다. 최근에 몇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밤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변수는 애플을 꾸려가고 있는 이 팀 쿡이란 분. 애플의 CEO, 애플하면 세계 최고의 회사고 세계 최고의 IT 업체인데 이분이 나도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라고 처음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플의 CEO도 사는데 하면서 좀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뉴욕 증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인, 이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요인은 지금 세계 경제,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달러에 투자하기에도 돈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 달러 아닌 다른 통화는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양이 제한돼 있다는 그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수요 폭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런 것은 뭐 입증이 된 바도 없고요. 또 가상화폐는 시장 분석이 계량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이 무슨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났다, 이 분석 자체가 계량 모델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2달가량 지금 남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대선 후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 과세를 좀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자꾸 내고 있거든요.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정치권에서 마음을 먹으면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면 뭐 어떤 법을 바꾸면 과세는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됩니다만, 문제는 지금 가상화폐를 하기로 모든 입법적 준비를 다 해놨고 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내년도 세입 예산, 세수 전망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는 강력히 지금 그 암호화폐 과세를 그대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가상화폐가 지금 세금이 지금 당장에 과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다.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5월 달에 지금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남은 시점에 두 분이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기다려서 계속 저 논쟁을 하게 되면 혼란이 더 커진다. 그런 면에서 이달 내에 두 후보가 결단을 내든지 정부와 당정이 합의를 내서 어떤 방향이든 확실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을 줄이는 첩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